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인 13차시 맨 뒤에선 자료가 들어오고 맨 앞에선 자료가 나가는 행렬 만들기를 배워볼 것입니다. 이번 차시는 자료 구조와 연관이 있습니다. 어떤 자료 구조인지는 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네요. 그나저나 여러분 벌써 마지막이네요.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예전보다 조금 더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 순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13차시 수업 내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1번 자료구조란 자료구조의 정의를 예시와 함께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 자료구조의 종류 4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실생활 응용을 한번 해볼 건데 일단은 규칙을 한번 찾아보고 이것을 구현할 때 고려해야 할 점들을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그러면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세 번째로 우리가 아까까지 배운 것을 토대로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것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우리가 만든 것을 좀 많이 응용한 형태라서 실생활 응용 파트를 잘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에서 순차 보고 가겠습니다.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순차 보고 가겠습니다. 맨 첫 번째로 우리는 자료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로 실생활 응용 파트를 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것을 토대로 퀴즈를 몇 개 풀어볼 거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 자료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자료 구조의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문서를 저장하고 사용할 때는 효율적인 구조로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최근 문서를 자주 이용한다면 최근 문서를 쉽게 저장하고 사용하는 구조로 정리를 해두는 게 더 편하겠죠? 이처럼 자료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법을 우리는 자료 구조라고 합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 자료 구조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자료 구조들 중 선형 자료 구조와 배열로 표현할 수 있는 자료 구조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 구조들의 종류에는 4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스택, 큐, 원형 큐, 그리고 덱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각각의 동작 원리만 설명하겠습니다. 스택은 자료의 출입이 하나의 구멍으로만 이뤄지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사용할 때 뒤로 가기랑 비슷합니다. 두 번째는 큐입니다. 큐는 앞에서 자료가 나가고 뒤에선 자료가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선입 선출 방식을 갖고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 먼저 들어온 자료가 먼저 나간다는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줄 서는 게 있네요. 그리고 원형 큐가 있습니다. 원형 큐는 큐처럼 선입 선출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점은 큐의 단점을 보완했다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큐의 단점은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고 덱을 알아보겠습니다. 덱은 양쪽에서 자료가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대충 특징은 다 설명한 것 같네요. 그럼 다음 장에서 실생활 속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실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 것입니다. 실생활에서 응용하기 위해선 알맞은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 다음 사항을 흉내내기 위해선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중간에 그림 보이시죠? 극장 입구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맨 뒤쪽에서는 한 사람씩 들어오고 앞인 다른 한쪽에서는 한 사람씩 나가는 대기열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기열을 프로그램으로 흉내내 봅시다.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적절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 생각난 방법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일단 이 대기열의 특징부터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사람들이 들어온 순서대로 서 있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네요. 두 번째로 뒤에서는 사람이 들어오기만 하고 앞에서는 사람들이 나가기만 합니다. 이것을 잘 구현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큰 특징들은 이 정도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 이 특징들을 구현할 방법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 일단 구현할 때 고려해야 할 점들을 생각해 봅시다. 저는 그 중에서 어떤 기능들을 만들어야 하는가를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앞에서만 나가고 뒤에서만 넣어주는 기능만 있어야 할까요? 한번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다 생각하셨나요? 만약 대기열이 닫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대기열이 비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기능들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음 장에선 이 네 가지 기능, 앞에서 나가기, 뒤에서 나가기, 뒤에서 넣기, 대기열이 닫혔을 때, 대기열이 비었을 때를 각각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첫 번째로 뒤에서 넣어줄 때입니다. 여러분, 뒤에서 넣어주면 그 물체는 어느 자리에 서게 되죠? 맨 뒷자리에 서게 되죠. 우리는 당연히 뒤에서 넣어주면 맨 뒤에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어떤가요? 컴퓨터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우리가 맨 뒤에 서게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어떻게 알려줄까요? 뒷자리를 알려주는 변수를 사용해서 어떤 자리에 자료가 들어가는 것인지 알려주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다음 장에서는 값을 삭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두 번째 기능으로 앞에서 나가는 기능을 말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나간다는 의미는 앞에 있는 자료들이 삭제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앞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려줘야 할까요? 뒷자리를 말해주는 변수가 있듯이 앞자리를 말해주는 변수가 있으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앞자리는 삭제만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삭제가 되면 자리를 앞으로 당겨주는 것을 생각하는데 자리를 당겨주는 것은 지금
없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삭제가 될 때는 오른쪽 그림처럼 삭제를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러한 특징 때문에 대기열이 비었을 때를 고려해줘야 합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 대기열이 비었을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대기열이 비었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언제 대기열이 빌까요? 앞에 사람들이 다 나가는 직후겠죠? 그러면 왜 대기열이 비었을 때를 찾아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생각하셨나요? 삭제는 자료가 있을 때만 가능해요. 그렇죠? 그런데 자료가 없을 때는 삭제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가는 기능을 넣을 때 이 점을 고려해서 넣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 대기열이 빈다는 것을 컴퓨터가 알 수 있을까요? 분명 여기에는 특징이 있어요. 아까 자료를 삭제해 나가는 방법 기억나시나요? 만약 앞자리가 마지막 자료까지 삭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뒷자리와 앞자리의 위치를 생각하면 쉽게 풀 수 있겠죠? 다음 장에선 대기열이 꽉 찼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대기열이 꽉 찼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대기열이 꽉 찬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자리가 9개 있을 때 뒷자리가 9번까지 갔다는 얘기죠. 그럼 대기열이 꽉 찼다는 것은 어떻게 컴퓨터가 알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생각하셨나요? 아까 대기열 9개가 있을 때 뒷자리가 9번까지 가면 꽉 찼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기열의 개수와 마지막 자리의 관계를 생각하면 풀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꼭 이런 경우에만 대기열이 꽉 찬 걸까요?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컴퓨터는 이 경우도 꽉 찼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자료가 나왔든 간에 마지막 자리는 마지막 대기열 번호까지 갔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경우도 꽉 찼다고 말하고 싶으면 꽉 찼다고 하면 되지만 정말 대기줄처럼 표현하고 싶다면 다른 기능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 다른 기능들에 대해 말해 보겠습니다.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이번 장에선 다른 기능들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풀 때 넣었던 다른 기능들을 말해 볼게요. 첫 번째, 자료들이 어떻게 나열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기능도 넣었습니다. 두 번째, 맨 앞에 있는 값을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을 넣었습니다. 맨 앞에 값을 삭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값이 있는지 출력만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 정도가 전부네요. 또 추가해 주려면 현실 세계에 있는 대기열처럼 앞자리가 비었다면 땡겨주는 기능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이후에 여러분이 더 디테일한 기능을 넣고 싶다면 더 넣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토대로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실생활 문제를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결과를 출력하세요. 여기서 결과란 것은 이제 배열이 어떻게 나열되어 있나 이거를 출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우리가 짚었던 문제점들을 잘 생각해보면
이제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앞에서 본 문제에서 대기열이 비었을 때 앞으로 당기는 기능을 넣기 위한 방법을 적으세요. 아까 우리가 안 넣은 기능 중에 하나가 자료를 삭제했다면 나머지 자료들을 앞으로 당겨주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는 안 했으니까 한번 직접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앞의 문제에서 사용한 것은 Q라는 자료 구조입니다. Q의 장단점과 다른 자료 구조의 장단점을 조사하세요. 앞에서 나왔던 자료 구조도 있죠. Q, 덱, 스택, 원형 Q 이런 거를 한번 조사해보고 특히 원형 Q가 Q의 어떤 단점을 보완했는지 좀 집중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문제 설명해 드릴게요. 오른쪽 그림처럼 사람들이 반시계 방향으로 들어와서 줄을 섭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순서대로 반시계 방향으로 사람들이 나갑니다. 사람들이 나간 자리에 다시 사람이 들어오면 첫 번째 자리부터 순서대로 사람들이 섭니다. 이 줄을 프로그램으로 구현해 보세요. 이 문제는 원형 큐를 사용한 문제입니다. 아까 원형 큐의 장점과 단점, 큐에 어떤 단점을 보완했는지 찾아냈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그런 걸 좀 꼼꼼히 조사했다면 쉽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 마지막 수업 집중해서 듣느라 수고했습니다. 이번 수업은 어땠나요? 계속 딱딱한 문제만 풀다가 실생활 문제를 푸니까 기분이 좀 색다르지 않나요? 아마 다른 수업 가서는 자료 구조를 더 본격적으로 배워볼 건데 이번 차시에서 잠깐만 언급만 했던 자료 구조들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 수업을 통해 많이 배웠나요? 여러분이 많은 것을 얻고 특히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잘 생각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고 13차시를 마지막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